네, 안녕하세요. 짬 독서 하러 왔습니다. 오늘 근무가 정말 짧았거든요. 지금 시간이 4시 42분인데, 여태껏 다른 것 좀 하다가 이제 짬 독서 해보려고 합니다. 와, 이제 근무 시간이 너무 줄다 보니까 이 짬 독서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요. 근데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여기 오시는 구독자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짬 독서를 즐기시는지 모르겠네요. 6장에 내가 상황이다의 프레임. 거기서 지도 교수가 지켜보고 있다. 독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존재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을 탁월하게 만들지만 어떤 이는 존재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을 주저앉게 만든다. 2008년에 세상을 떠난 로버트 자이언스는 미국 미시간대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다가 스탠퍼드대로 옮긴 폴란드 태생의 세계적인 사회 심리학자다. 천재적인 연구 감각과 기발한 발상으로 인해 학자들 사이에서 큰 존경을 받았던 분이다. 일반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연구로는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는 연구가 있고 누군가 단순히 존재하는 것만으로 일 수행에 영향을 받는다는 단순 존재의 효과, The Mere Presence Effect, 자주 접하기만 해도 호감이 증가한다는 단순 노출 효과, The Mere Exposure Effect 등이 있다. 워낙 대가인 까닭에 그의 질문이나 코멘트, 심지어 표정이나 눈빛까지도 대학원생들과 포스트닥, 박사 후 과정 학생들에게는 선망과 공포의 대상이었다. 당시 그 학과에서 포스트닥을 밟고 있던 한 젊은 연구자가 절묘한 실험을 통해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로버트 자이언스 교수를 통해 증명했다. 그 연구자는 대학원생들에게 현재 관심 있는 연구 주제가 무엇인지 적어보게 하였다. 그런 후에 그 주제가 얼마나 좋은지를 스스로 평가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 질문을 던지기 바로 직전에 어떤 참가자들에게는 자이언스 교수의 찡그린 얼굴을 아주 빠른 속도로 화면에 제시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이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자이언스 교수의 얼굴을 보았다는 사실조차 인식할 수 없었다. 자료 분석 결과 놀랍게도 자이언스 교수의 찡그린 얼굴이 빠르게 제시되었던 조건의 피험자들이 그렇지 않았던 조건의 피험자들에 비해 자신의 연구 주제가 형편없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 조건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연구 아이디어에 A- 점수를 부여했지만 자이언스의 찡그린 얼굴 조건에서는 고작 C+의 낮은 점수를 준 것이었다. 자신이 무엇을 보았는지 의식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뇌는 대가의 얼굴을 인식했고 그 얼굴은 탁월함에 대한 그들의 기준을 높였다. 우리의 얼굴은 누군가에게는 탁월함의 기준을 높이는 자극이 되기도 하고 그 기준을 낮추는 자극이 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탁월함에 대해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탁월한 사람들 옆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탁월해질 가능성이 높다. 안주하는 사람들 옆에서 시간을 보내면 안주하는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중 누군가는 탁월함 유발자이고 누군가는 안주함 유발자인 셈이다. 그럼 이 글은 그 대가인 교수가 찡그린 얼굴, 그리고 이 교수가 무섭다고 하죠. 그 모습을 잠깐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본 이후로 그 찡그린 얼굴이 자기를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A-가 아니고 C+ 정도의 작은 점수를 줬다는 거죠. 그 찡그림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렇게 와닿는 글은 아닌데 일단은 대충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친구의 행복을 결정한다.
사람 프레임과 상황 프레임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역이 행복이다. 행복에 관한 사람 프레임에 따르면 행복은 철저하게 개인의 몫이다. 그것이 처음부터 가지고 태어난 유전적 기질이든 부단한 내면 수양과 철저한 생활 습관이든지 간에 개인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개인적인 것이라고 본다.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을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 프레임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다. 신약 성서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경지가 그 좋은 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I have learned the secret of being content in any and every situation. 사람 프레임으로 행복에 접근할 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의 비밀만큼 중요한 자질은 없다. 마음의 비밀. 그러나 행복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황 프레임도 지녀야 한다. 행복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내면적 특징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도 어떤 상황은 대부분의 사람을 행복하게 혹은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강조한다. 미국 소설가 폴 오스터의 표현처럼 영혼을 더럽히는 궁핍은 누구라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 절대 빈곤 상태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절대 빈곤 상태 자체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들, 실직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은 상당 기간 불행에 시달린다. 지금 제 주변, 모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네요. 차라리 죽는 편이 낫겠다는 탄식을 비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의 마음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고통을 경험하지 않도록 평소 건강을 유지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더 중요하다. 행복은 사람 프레임과 상황 프레임이 적절히 균형을 이룬 길의 끝자락에 있다. 행복에 관한 상황 프레임, 특히 내가 상황이다의 프레임의 중요성을 뼛속 깊이 느끼도록 해주는 연구가 2008년 영국 의학 저널 British Medical Journal에 발표되었다. 당시 하버드대 교수였던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와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였던 제임스 파울러가 발표한 논문이었다. 이들의 연구는 행복도 전염된다. Connected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되어 큰 화제가 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행복은 주변 사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들은 프레밍엄 심장연구라는 유명한 연구 프로젝트에 20여 년간 참가한 4,739명의 건강, 사회적, 네트워크 및 행복 자료를 분석하여 행복이 비만이나 금연 못지않게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전염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내가 행복하면 내 친구가 행복해질 확률은 약 15% 증가한다. 내 행복이 친구의 행복에 영향을 준다는 점은 사실 그리 놀랍지 않다. 따라서 이것이 이 연구의 주된 결론은 아니다. 이 연구가 밝혀낸 매우 놀라운 사실은 내 행복이 내 친구의 친구뿐 아니라 내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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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조차도 내 행복 여부에 따라 그들이 경험하는 행복감이 달라질 수 있다고 이 연구는 밝히고 있다. 나는 그저 행복할 뿐인데 이 때문에 생면부지의 사람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행복의 전염성은 오프라인 네트워크뿐 아니라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크리스타키스와 파울로 교수는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대학생 1,700명의 친구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친구의 수는 평균적으로 약 110명 정도였으나
서로 사진을 공유하고 태그하는 친한 친구의 수는 평균 6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행복의 정도를 가늠해 보기 위해 크리스타키스와 파울러는 이들의 프로필 사진을 분석하였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진 속 얼굴의 웃음은 그 사람의 행복의 정도를 알려주는 매우 좋은 단서다. 또한 친한 친구들의 프로필 사진을 분석하여 이들이 웃고 있는지 여부도 판단하였다. 일종의 웃는 얼굴 네트워크 분석을 한 셈이다. 그 결과 오프라인 네트워크 분석에서 나왔던 연구 결과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다. 우선 웃는 사람에게는 웃는 친구들이 많았다. 마찬가지로 웃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웃지 않는 친구들이 많았다. 행복한 사람 주변에는 행복한 사람들이 몰려있고 불행한 사람들 옆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또한 웃는 사람은 웃지 않는 사람에 비해 친한 친구, 사진 친구, picture friend가 한 명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웃는 사람들일수록 친구 관계망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신이 웃으면 세상이 당신을 향해 웃을 것이다. When you smile, the world smiles with you 라는 말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이다. 행복은 개인적 요인들만의 산물이 아니다. 행복은 내가 속한 집단의 산물이기도 하다. 내가 내 친구, 내 친구의 친구, 더 나아가 내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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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에 영향을 준다는 상황 프레임을 장착하게 되면 우리는 서로의 행복에 대하여 도덕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행복이 개인적 선택인 동시에 사회적 책임 행위라고 인식을 확장하게 되면 행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다. 내가 상황이다 라는 프레임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이다. 그죠? 이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셀카를 찍을 때 미소를 많이 지었었거든요. 그럼 뭐 이제 저의 미소를 못 봤던 친구나 동료들이 연락이 와서 가식적이다 이런 말을 하긴 했는데 또 친한 친구들은 그냥 예쁘다 이렇게 고맙게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민망하지만.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너무 힘들어서 계속 얼굴도 피폐해지고 뭐 살도 찌고 우울하고 막 이게 많이 삶이 망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웃는 일도 없고 그랬는데 주변에서 웃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저를 또 악의 구렁텅이에서 끌어내주는 뭐 옛날 직장 동료나 친구라 하기엔 그렇지만 좀 지인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제가 좀 약간 부정적일 때 긍정적인 친구들이 불러내서 나가니까 유유상종이라고 물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금목자학인가? 그러니까 물이 쓱 스며들더니 한 번으로는 안 괜찮아지고 두세 번까지 이제 좀 긍정적인 기운들과 일부러 닿으니까 점차 변하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밝고 긍정적이고 좀 낙관적이고 이랬는데 나이가 들면서 또 뭐 어머니가 아프시면서 계속 뭐 그런 우울한 상황과 맞닥뜨려지니까 이거 제 의도와는 다르게 이렇게 망가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도 싫었고 걸으러 나가는 것도 언제부턴가 싫었고 생활이 완전 엉망이었어요. 그런데 뭐 어쨌든 지금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좀 많이 나아져서 또 이렇게 이제 힘든 시기에 영상이라도 올려서 시간을 또 좀 보내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힘드시더라도 또 잘 이겨내시고 또 주변에서 좋은 사람들이 반드시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손 내미는 친구나 지인이 있으시면 빼지 마시고 응하시고 밝고 맑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개미 울 뻔했네요. 다음 바로 이어서 독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품한다. 고로 인간이다. 사람들 사이에 전염성이 강한 것으로 치자면 하품이 지존이다.
하품에는 소위 자발적 하품, spontaneous yawning과 전염성 하품, infectious yawning. 맞겠죠? infectious라고 읽어야 되나? 잠시만 찾아볼게요. 네, 사전을 찾아보길 잘했네요. infectious라고 합니다. T-I-O-N이 션하고 읽혀지는 것처럼 T가 트로 소리가 안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봤더니 infectious라고 합니다. infectious yawning이 있다. 전염성 하품. 자발적 하품이란 글자 그대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하품이다. 심지어 태아도 엄마 뱃속에서 하품을 한다. 하품하고 있는 태아의 사진을 보며 놀란 적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자발적 하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지만 그중 하나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비하여 몸의 경계태세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하품을 하면 뇌로 공급되는 혈액이 증가하고 뇌의 옥시토신 수준이 증가한다. 이는 뇌의 각성 수준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대기실에서 자꾸 하품이 나오는 이유, 치과 치료를 앞두고 긴장감에 하품이 나오는 것도 모두 이 때문이다. 이런 자발적 하품과는 달리 전염성 하품은 누군가가 하품하는 모습을 보거나 그 소리를 듣기만 해도 심지어 하품에 대한 생각만 해도 나오는 하품을 의미한다. 세미나 중에 누군가 하품을 하면 옆 사람들이 금세 하품을 하기 시작한다. 하품은 고도의 전염성을 지니고 있다. 나는 하품한다. 고로 인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전염성 하품은 인간 그리고 침팬지만의 고유한 특성이다. 전염성 하품의 이유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그중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설명은 전염성 하품이 공감, empathy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설명은 4세 이하의 아동에게서는 전염성 하품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자폐증을 앓고 있는 아이들에게서는 또래의 정상적인 아이들에 비해 전염성 하품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하겠지만 전염성 하품이 사회적 관계 증진을 위한 고도의 전략적 행위, 하품은 거의 무의식적으로 발생하지만 전략적 행위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에 매우 흥미로운 설명이다. 내가 하품하는 이유는 내 주변에서 누군가가 하품했기 때문일 수 있다. 같은 논리로 누군가가 하품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하품했기 때문일 수 있다. 나는 행복 유발자이면서 동시에 하품 유발자인 셈이다. 하품과 전염의 지존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 웃음이다. 누군가 웃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웃기 시작한다. 따라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참다 폭소를 터뜨리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오는 이유 역시 하품을 따라하는 이유와 동일하다. 폭소와 같은 강한 긍정적인 정서를 공유하는 것은 사람들이 뇌 활동을 싱크로나이즈 시킨다. 사람들의 뇌 활동이 순간적으로 완벽하게 일치되기 때문에 강력한 유대감을 경험하게 된다. 옆 사람이 웃는 이유를 정확히 모른 채 그저 그 사람이 웃기 때문에 따라오는 경우는 우리 안의 강력한 친교 욕구가 반영된 결과다. 그러므로 내가 웃는 이유는 옆 사람이 웃었기 때문이고 내 옆에 사람이 웃는 이유는 내가 웃었기 때문이다. 나는 하품 유발자이면서 웃음 유발자인 셈이다. 내가 상황이다의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면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을 유발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네요. 나는 어떤 프레임이 될 것인가? 이건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질문이죠. 프레임 독자들로부터 그리고 프레임 강연의 청중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그래서 어떤 프레임을 가져야 하나요? 다.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기도 하고 그 속에 자기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배어있기 때문에 좋은 질문이라고 여기면서도 그 질문 속에 들어있는 뿌리 깊은 가정 하나가 늘 마음에 걸렸다. 사람들은 프레임을 자신과 분리된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어떤 프레임을 취할 것인가, 어떤 프레임을 버릴 것인가 등의 질문을 통해 어떤 프레임이 저기 있고 여기 있는 내가 그 프레임을 어떤 프레임이 저기 있고 여기 있는 내가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죄송해요. 어떤 프레임을 버릴 것인가 등의 질문을 통해 어떤 프레임이 저기 있고 여기 있는 내가 그 프레임을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내가 바로 프레임이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가격대가 서로 다른 A, B, C의 세 가지 코스 요리가 있는 경우에 가격대가 월등하게 높은 C 코스는 손님들에게 잘 선택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C 코스 메뉴는 분명한 자기 역할이 있다. C라는 메뉴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A와 B를 보는 기준과 관점이 바뀐다. 특히 B를 보는 눈을 바꿔서 아주 적당한 가격의 메뉴로 보이게끔 한다. 맞죠? 여기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데. 다시 말해 C의 역할은 사람들이 메뉴를 보는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다. C가 없었다면 비싸게 여겨질 수도 있었던 B였지만 C라는 존재 때문에 B는 합리적인 가격의 코스 요리로 인식된다. 고가의 메뉴가 존재하는 이유다. 세상을 보는 프레임을 바꿔놓는 C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K-pop star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초창기 시절의 일화다. 김수환이라는 청년이 도전자로 나왔는데 알고 보니 시각장애인이었다.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가수가 되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춤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한다. 3명의 심사자들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그에게 춤을 추어보라고 했고 그는 놀라울 정도의 춤 실력을 보여줬다. 온 힘을 다한 무대에 심사위원 전원은 감동했고 급기야 한 심사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너무 놀랐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춤을 출 수 있다니요.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훌륭한 무대를 보여줄 수 있다니 나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김수한 군의 삶에 대한 투지도 감동이었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자기를 반성하게 되었다는 대한민국 최고의 춤꾼 보아의 말 또한 인상적이었다. 김수한 군은 보아에게 C와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사람들이 상상을 뛰어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은 노력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프레임을 바꾸어 놓는다. 좋은 프레임은 나를 바꾸는 역할을 하지만 그렇게 바뀐 나는 빛나는 C가 되어 사람들에게 새로운 프레임이 될 수 있다. 참 좋은 말이다, 그쵸? 좋은 프레임은 나를 바꾸는 역할을 하지만 그렇게 바뀐 나는 빛나는 C가 되어 사람들에게 새로운 프레임이 될 수 있다. 새겨놔야 되겠네요. 얍! 줄이 그어졌죠? 저런 못된 사람에 비하면 나 정도는 괜찮아, 괜찮다는 소극적인 위안과 안일함을 유발하는 프레임이 아니라 저 사람처럼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거야 라고 기준을 바꿔주는 C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상황이다를 굳이 강조하고 싶었던 이유다. 요즘 유명한 유튜버들을 보면 저 사람처럼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은 드는데 행동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감당할 수 있나 없나 그런 걸 또 프레임을 갖고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거나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된다는 건 좋은 거죠. 챕터 6를 나가며 인생은 자신을 발견하는 작업이 아니라 자신을 창조하는 작업이다. 자신을 만들어가는 작업이죠. Life is not about finding yourself. Life is creating yourself.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남긴 말이다. 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내가 상황이다라는 프레임을 장착해야 한다. 타인의 행동과 행복에 영향을 주는 자기의 힘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면 더 나은 나를 창조하려는 투지가 생길 수밖에 없다. 어릴 때는 어쩌자고 무턱대고 이런 생각들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참 하기 힘들다고 느껴져요. 아니면 제 생각이 이제 너무 세속적이고 갇혀서 그런 건가? 여러분들은 안 그런데 저만 그런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저는 그냥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나이가 들고 힘들고 체력적으로 특히나 힘들어지니까 투지가 생기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 늙기를 싫어하죠. 저도 지금 다시
나이를 거꾸로 먹을 순 없지만 다시 그래도 체력적인 것도 쉬어가면서 보강하고 있고 또 이렇게 쉼으로 통해서 좀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정리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에너지원 삼아서 앞으로 조금 더 밝고 긍정적이고 더 씩씩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장은 Chapter 7 현재 프레임 과거와 미래가 왜곡되는 이유 다음 짬 독서 시간에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제가 혹시 1000명이 되면 1000명과 사전 시간을 만족하면 그때 첫 수입이 얼마인지 공개하는 약속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궁금한데 그거는 정말 그 신사임당이나 뭐 그런 유명한 유튜버처럼 아주 적극적이고 전투적으로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핑계인데 제가 나이만 어렸었어도 그렇게 하겠는데 지금은 안 되더라고요. 언젠가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